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몰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속한 한국에서는 이 최신 모델인 GPT-4 이 욕설이 출시되자마자 유료 구독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 AI의 최신 모델에 대한 규제 제한을 풀어서 이제 GPT-4 욕설과 테라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차등 정책이 생겼는지 우리 같은 한국 사용자들이 이 새 모델을 업무나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류 스타트업들이 이미 도입한 3단계 전략을 함께 분석해 볼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AI 모델을 무료로 혹은 저비용으로 활용해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이 모델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육설은 사실 지난달 26일에 이미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미국 정부의 요청 때문에 일부 파트너에게만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미국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에서 추가 테스트를 마치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승인하면서 전 세계에 풀린 거죠. 샘 알트먼 오픈 AI CEO의 입장 변화도 흥미로워요. 그는 원래 정부 통제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안전성을 증명해야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안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기술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엿보이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규제 흐름이 우리 기업의 AI 도입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에 출시된 3가지 모델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플래그십 모델인 소일서서은 역대 최고 수준의 에이전트 기능을 자랑하는데 복잡한 추론 작업을 위해 맥스 모드를 도입했거든요. 반면에 테라는 기존 GPT-5 대비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무려 2배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나는 역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제형 모델이죠. 제가 직접 벤치마크 데이터를 비교해봤는데 테라 모델은 일상적인 문서 작업이나 코딩 보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비용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반면 솔 모델은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법률 상담 같은 고급 업무에 적합하고요. 이 세 모델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는 게 핵심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모델들의 가격대가 대부분 유료 구독으로만 제공되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업무 성격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몰타는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한국은 아직 그런 파격적인 지원이 안 나온다는 거죠. 몰타 정부는 AI 교육 기술을 조건으로 이 연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판교나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라 해도 이 최신 모델을 쓰려면 매달 $20 이상의 유료 구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비용 장벽 때문에 작은 기관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한국 정부도 조만간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기대해보지만 당장은 기업들이 스스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AI 활용의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디스페어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조사해보니는 IT 스타트업 3곳에서 이미 이 새로운 모델을 활용해 비용을 70% 이상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전략은 모델 매핑입니다. 모든 작업을 고가의 술 모델에 맡기지 않고 단순 작업을 누나나 테라로 분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 자동화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여러 하위 에이전트가 수행하도록 울트라 모드를 설정해서 인건비를 아끼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API 최적화입니다. 자체 서버에 모델을 연결해서 불필요한 구독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제가 직접 이 전략을 분석해보니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 맡기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진짜 중요한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3단계를 참고해서 업무 모델을 재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용 부담 없이 AI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사회복지사로서 제 관점에서 볼 때 이 새로운 GPT-5 6 시리즈는 특히 소규모 기관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이나 청소년 지원 사업 같은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대라 모델에 맡기면 상담사들이 실제 이용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AI를 도입한 기관들은 보고서 작성 시간이 50% 이상 단축되었다고 해요. 물론 초기 설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보안 설정만 끝내면 계속 자동화로 작동하니까요. 서울 강남의 한 작은 복지관에서도 이 모델을 도입해서 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아끼고 그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재투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AI는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실제 예산을 아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샘 알터만 CEO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면 안전성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매우 빠르게 불편해질 것이라고 했죠. 이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안전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에요. 그는 또한 미국 정부와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IPO 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고 해요. 이 발언들은 오픈 AI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을 넘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정리하자면 AI 기업들도 이제 안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우리 사용자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AI를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 정부가 AI 모델 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기업들도 이에 맞춰 안전성 검증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 AI 모델을 개발 중이지만 푼AI의 GPT요, 육설 같은 글로벌 최고 성능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 기업들은 초기에는 유료 모델을 subscription으로 도입하되 정자 자체의 API를 구축하거나 오픈소스 모델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판교와 성남 지역의 스타트업들은 이런 유연한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거예요. 한국 정부도 이 흐름에 발맞춰 기업들의 AI 도입 비용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에요.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숫자로 증명된 경제적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푼AI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6테라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처리 비용을 50% 절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루나 모델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 대비 응답 속도를 3배나 높였다고 해요. 이는 곧 인건비 절감과 고객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죠.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100만 원의 AI 구독비를 투자했을 때 자생적으로 확보된 생산성 효과는 최소 3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이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확실한 투자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 금융기업에서는 이 모델을 활용해 리스크 분석 시간을 일사로 줄였는데 그 결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져서 큰 손실을 막아낸 사례도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오픈 AI의 GPT요, 육솔이 미국 정부의 규제 해제를 받고 전 세계에 출시되었으며 몰타는 전 국민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유료 구독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판교 스타트업들이 선점한 3단계 전략 모델 매핑, 에이전트 자동화, API 최적화를 활용하면 비용 70%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하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업무에 AI를 적용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델을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